이번 시간에는 게임 플레이 인그레디엔트스라는 에셋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그레디엔트스는 한국어로 직역하게 되면 구성 요소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요. 게임 개발 엔지니어가 게임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코드 기법이나 유용한 에디터 기능을 지원해주는 에셋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에셋을 어떻게 프로젝트에 임포트하고 또 사용하면 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단,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 에셋은 너무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루기에는 시간이 길어지며 좋은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몇몇 기능들은 게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주 사용하였던 기능만 간추려서 심플화시킨 심플 버전 에셋을 가지고 이번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해 볼 것은 게임 플레이 인그레디엔트스 에셋을 유니티 프로젝트에 임포트하는 것입니다. 임포트 방식은 GitHub 링크를 유니티 패키지 윈저에 추가하여 임포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만약 여러분 컴퓨터에 깃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클로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링크를 복사합니다. 유니티 프로젝트로 가서 상단에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를 오픈하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Add Package from Git URL을 클릭한 다음 입력창에 추가한 다음에 Add 버튼 눌러서 추가를 합니다. 이번 파트에서 배워볼 내용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유니티의 샌드 메시지나 브로드캐스트의 메시지 기능을 비슷하게 모방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니티에서 제공했던 메시지 계열의 친구들은 예전부터 말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A가 B에 있는 함수를 시키는데 get 컴포넌트를 통해 접근해서 호출하는 것보다 더 느리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메시지는 비슷한 기능을 가졌으나 유니티의 샌드 메시지와는 다르게 동작하여 좀 더 최적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배워보도록 하죠.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폴더를 누른 다음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번에는 create C# 스크립트를 눌러서 A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요. 이번에는 B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헤어라이키로 가서 오른쪽 마우스 create empty를 누르고 A라는 오브젝트 명으로 바꿔준 다음에 A 클래스로 이번엔 헤어라이키로 가서 오른쪽 마우스 create empty를 누르고 오브젝트 이름을 A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 A 클래스를 연결해 주고요. 한 번 더 create empty를 누른 다음 이번에는 오브젝트 이름을 B로 바꾼 다음 B 클래스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 클래스를 오픈해 줍니다. B 클래스가 오픈이 되었다면 awake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메시지 자료형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메시지를 작성하실 때 상단에 using gameplay ingredients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변수 이름은 func라고 하고 간단하게 함수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함수 안에서는 로그를 찍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메시지를 이제 등록이라는 절차를 해줄 건데요. 메시저를 입력하신 다음 여기 안에서 register message 함수를 작성해 줍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호출될 메시지 이름인데요. 전 여기에다가 이제 테스트라고 적어주고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func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A 클래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A 클래스에서는 이제 스타트를 작성하고 메시저를 입력한 다음에 메시저 입력하실 때 역시나 상단에 게임 플레이 인그레디언스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메시저 안을 보시면 send라는 게 있어요. send를 입력해 쓴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메시지 이름을 테스트로 적었죠. 이렇게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니티로 돌아가서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로그가 찍힌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메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매니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는 유니티에서 게임을 만들 때 거듭 필수로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이번에 언급될 매니저는 기존에 우리가 싱글턴 패턴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매니저와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며, 유니티 헤어라이키에다가 매니저 클래스 오브젝트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게임이 켜질 때 자동적으로 게임 속에 매니저 클래스 오브젝트가 배치되는 자동 생성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매니저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폴더를 누른 다음 스크립트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를 눌러서 게임 매니저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게임 매니저 클래스를 게임 매니저를 만드셨다면 이것을 오픈해 줍니다. 게임 매니저 클래스가 오픈이 되었다면 모노 비헤비어 상속을 지우고 매니저를 상속합니다. 매니저를 상속하실 때 상단에 유진 게임 플레이 인그리디언트스가 추가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클래스 이름 게임 매니저를 복사하고 유니티로 돌아갑니다. 헤어라이키에서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임프티를 누르고 게임 매니저 클래스를 연결한 다음에 이름을 게임 매니저로 바꿔줍니다. 이때 앞에다가 디파울트 언더바를 추가합니다.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디파울트 게임 매니저로 바꾸셨다면 이것을 이제 프리팹으로 만들어줍니다. 헤어라이키에서는 이 오브젝트를 이제 지우고요. 그리고 유니티를 실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추가되는 이유는 오브젝트 이름에다가 디파울트 언더바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이 게임 매니저를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로 가서 public int age3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유니티로 들어가서 스크립트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를 눌러서 게임 매니저에 접근할 use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e 클래스를 만드셨다면 오픈해 주시고요. use 클래스가 오픈이 되었다면 스타트를 작성하고 여기에서 매니저를 작성합니다. 매니저를 작성하실 때 상단에 using gameplay ingredients가 추가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매니저를 작성하신 다음에 get을 작성하고 박스 안에다가 게임 매니저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ge2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쓰기도 가능하고 또는 이것을 로그로 찍어내는 읽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싱글턴으로 사용하던 게임 매니저와 동일한 형태로 쓸 수 있겠죠. 이상 매니저였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어드밴스드 헤어라이키 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헤어라이키에 보았을 때 이렇게 아이콘을 뜨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스크립트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를 누른 다음에 애플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를 오픈해 주시고요. 애플 클래스가 오픈이 되었다면 이 클래스 위쪽에다가 애트리뷰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드밴스드 헤어라이키 아이콘을 추가합니다. 이 애트리뷰트를 추가하실 때 상단에 using gameplay ingredients가 추가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유니티로 돌아가서 헤어라이키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인풋을 하고 애플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이콘이 생긴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이 아이콘을 우리가 원하는 아이콘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스크립트를 누르고요. 스크립트 아이콘을 누른 다음 Other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미리 주면 사과 이미지를 클릭하고 사과 아이콘이 있는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해당 이미지를 오른쪽 마우스 카피 패스를 해줍니다. 다시 애플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어드밴스드 헤어라이키 아이콘 옆에다가 괄호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주소를 넣어줍니다. UET로 돌아가면 이렇게 아이콘이 바뀐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게임뷰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뷰에 보시면 게임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신뷰랑 게임뷰가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뷰를 움직이게 되면 동일하게 게임뷰에서 렌더링이 되죠. 대신에 문제점이 있는 게 제가 지금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넣었는데 포스트 프로세싱이 게임뷰에서 렌더링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SRP에서는 동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을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하이 데피니션 렌더 파이프라인을 쓰실 때 게임뷰 링크 버튼 누르겠지만 이렇게 동기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은 레거시 파이프라인에서 2D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포인트 오브 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V는 넓은 레벨을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추천을 드리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바위가 있는 이 뷰를 저희가 저장하고 싶어요. 이럴 때 이 포인트 오브 뷰를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럭이라고 제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레벨 디자인을 끝내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무를 배치하고 다른 뭐 돌을 배치하고 했는데 아까 그 바위가 있던 곳에 다시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오브 뷰를 누르고 이 럭을 누르게 되면 화면 뷰가 여기로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 오브 뷰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SRP에서도 동작하기 때문에 2D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 특히 3D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넓은 레벨을 디자인하실 때 매우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팅 에셋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윈도우, 게임 플레이 인그리디언트, 웰컴 스크린을 누릅니다. 셋업으로 오신 다음에 넥스트를 하시면 여기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매니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매니저를 상속해서 게임 매니저를 만들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자동으로 생성된 게 싫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에 보실 경우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것을 눌러서 이렇게 게임 매니저를 누르게 되면은 이 친구는 다음부터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없는 상태입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눌러서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누르면 이제 생성되지 않죠. 네, 이런 기능입니다. 이번엔 그 밑에 있는 Show Debug Custom Manager, 이걸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모든 매니저가 초기화 중이다, 그리고 게임 매니저가 생성이 완료됐다, 이런 식으로 디버그가 뜨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런 디버그가 싫다고 한다면 이거를 체크 해제했을 때 이렇게 디버그가 안 뜨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게임 플레이 인그리디언트스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